예, 허영광 TV입니다. 예, 2026년 2월 23일 제77회 도랑 선생님 예언과 어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종의 날입니다. 38 문화권의 문명, 천문역법의 창조, 박정희 의장의 디지털 문명 평가, 방사능 측정기, 인류 제대의 변천과 미래, 디지털 문명의 비전, 이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영광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2편 도랑 선생님 속의 11편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것은 전에 방송했던 내용인데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라서 전에 했던 것 몇 가지를 더 올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38도선이 우리 이 파주 연천 지역을 지나가죠. 파주 연천 개성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 38도선을 그대로 서쪽으로 그으면 이렇게 가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 또 뉴욕 워싱턴 이 지역이 바로 이 선상에 지납니다. 그리고 이 선상에는 요 보시는 것 같이 로마, 그리스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이날 우리 좀 중국 시안에 있는 그 피라미드 같은 것도 우리 한민족이 만든 것이고 이 세계 문명의 시발점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더 밝혀서 소상하게 우리 문명이 세계의 문명이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이제 밝혀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천문역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조 정조 시기에 달력에서 날짜가 며칠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법이 틀리면 그 24절기가 바로 역법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 망종이라고 있어요. 망종은 씨를 뿌리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오늘이 망종이면 내일 씨를 뿌리면 수확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씨 뿌리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망종까지는 꼭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 달력인데 이 달력이 며칠이 틀어지니까 망종 전에 망종이 잡혀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폐농을 하고 되고 그러니까 정조 때 달력을 다시 한번 천문역법을 보니까 시간이 틀려져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천문역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하루 이틀이 또 틀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정월 대보름이나 8월 대보름 때 8월 추석이죠. 8월 명절 추석 명절을 지내려고 보면 달이 동그래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야 동그래져요. 그 얘기는 그 보름날 달이 동그래져야 되는데 그 하루 이틀 전에 날짜가 잡히는 바람에 하루 이틀 지나서 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확한 그
달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역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승께서는 63년 낙향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는 욱출대, 그 욱출대라는 해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천부산에 오르셔서 떠오르는 일출을 관찰하시며 관찰하신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인쇄한 것 같이 쓰실 수가 있을까 하는 감동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하명할 달력, 저희 스승께서는 96만 년치 달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앞으로 6만 년 동안 달력을 수정할 필요도 없이 이때 만든 달력을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편의를 남겨주셨어요. 그 기록을 인용하여 후학 장전 선생께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때 96만 년치 달력을 만들면서 그 일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하는 중입니다. 우주잠정께서 밤에는 옹달샘이 있거든요. 마당에 그 위쪽에 있는 감나무 밑에서 달과 별 등 천문을 관찰하셨습니다. 서양은 우주에 가봐야 알지만 동양은 별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주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과거 단군 시대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별에 가지 않고도 직접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 달력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96만 년치 달력을 만들었고 지금 그것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됐고 이제 그 새로운 달력 체계를 발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인께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달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달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드린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족일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최영수라는 분은 사형당했고 이분도 사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신규라는 분은 그 스승님 제자인데 이분은 공산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대양 변호사가 변론을 해서 이 안신규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나중에 석방이 됐죠. 근데 이제 이때 민족일보 사건,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나서 그 박정희 시대의 첫 그 공안 사건이었었어요. 이거 참 그때 당시에는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신문사가 폐간이 되고 또 사장 구속돼서 사형당하고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이랬었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강대영 변호사라는 분이 박정희 의장을 찾아가서 안신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변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조화도에 대한 사상과 철학을 설명하셨어요. 그 설명을 들은 박정희 의장께서는 참으로 좋은 철학인데 좋은 학설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하셨습니다. 박 의장께서는 우선 산업화부터 일으켜서 경제가 발전이 된 이후에 이 조화도가 필요한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안신규는 사형이 집행 전에 그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형이 돼서 풀려 나오셨고 이 출소된 이후에 23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9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스승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에 돌아가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조화도 학소를 참조해서 새마을 운동을 만드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주민등록 맹길 적에 주민등록 번호를 우리 그 조화도에 그 우주의 이름 짓는 그 체계를 그 모방해서 그 주민등록 번호를 맹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양 변호사가 박정희 의장을 만나서 이렇게 그 조화도라는 것을 소리게 하는 바람에 새마을 운동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이제 생성이 돼서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디지털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가 이거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바로 출력하고 하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 강대양 변호사가 박정희 의장을 만나면서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아쉬운 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때 80년, 82년 그 사이인데 스승께서는 저한테 가이가 카운터, 신지레이션 카운터를 구입해 오라고 하셨어요. 그 구해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게 무슨 기계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름만 적어가지고 그 이제 그 청계천에 가서 그 상가 세운 상가에 가서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엄청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그때 수백 수천만 원이 갈 때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마냥 이렇게 간단하게 뭐 몇십만 원, 2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때는 뭐 집 몇십 채 값이 되는 이제 그런 값이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구입을 못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제가 이걸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이걸 살 수 있었죠. 사서 갖다 드렸으면 어떤 연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한이 남아요. 후회도 되고. 제가 좀 그 재력이 있었다면 그때 이걸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조화도 발전에 제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방사능 측정기를 그때 구입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 인류의 변천사는 이렇게 르네상스 혁명으로부터 뉴턴, 루소, 링컨, 프랑스 혁명, 푸르동, 막스 엥겔스, 영국 산업혁명, 타고르, 인디라 간디,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1차 세계대전, 에스파란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노벨, 에디슨, 아인슈타인, 모태통, 그 다음에 한국과 독일, 베트남이 분단이 되고, 근데 참 이것도 그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독일하고 베트남은 우리 한민족에서 같이 갈려나간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갈려나간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됐는지 제가 이거 보면서도 참 그것도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대를 총망라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도랑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조화도를 만드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과학 정역을 창시하셔서 미래 인류가 새롭게 함유할 그럴 정신 문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역사를 대변천시키는 그런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게 됐다는 이 자부심 있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디지털 문명 시대는 어떻게 변하냐? 철학은 유물론, 유심론이 아니고 유부정론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점령적 규정으로 바뀝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그 계획 경제와 그 자유경제, 경쟁체제 경제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는 전능경제 체제가 된다. 이래야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상은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진사욕을 모두 해결해주는 그런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음에 기회에 이것도 표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도 지금 불교, 유교, 기독교, 카톨릭, 마호메트 등 숱한 종교가 있죠. 엄청난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종교 그분들이 기존 종교를 믿지 말거나 거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하고 앞으로 모두가 기존 종교에다가 점숫자, co.kr 하는 이제 그런 그 디지털 수를 신앙하는 그런 신앙도 하나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제도입니다. 가족제도는 지금같이 핵가족 세대가 아니고 그렇다고 대가족 세대도 아니고 중가족 체계가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할아버지 방에는 손녀딸이 들락날락하면 할아버지 냄새가 없어집니다. 또 할머니 방에 손자가 들락날락하면 할머니 냄새가 또 없어져요. 이것이 상호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아이로 키우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덕스러운 사람으로 키우려면 3대가 같이 살아야 걸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제도는 앞으로 중가족제도로 바뀐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사회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그러한 그 양분적 체계가 아니고 점령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가진 자 없는 자가 아니고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체계는 앞으로 초고속 교통망이 될 겁니다. 지금도 초고속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를 하루에 여행하는 이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금과 같은 기억 암성시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전부 다 학교 가서 배우고 익혀서 그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이 원리만 가르쳐주면 스스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수리계에 입각한 그런 교육체제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 개념입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고 폐업도 하고 서로 간에 해를 끼치고 파업을 일으키고 이런 건데 앞으로는 노동 개념이 다 확 바뀝니다. 앞으로 그돈 노동 그러니까 데모하고 파업하는 그런 노동 세상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10일 노동제를 실시한 후에 다 같이 평안한 일상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은
개념이 뒤바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세계 8,000개, 9,000개 되는 언어를 우리가 다 익힐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 언어를 간단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 세계 통일어 11조 문자 우주어입니다. 이 언어 체계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로 퍼지게 될 겁니다. 퍼지게 되면 전 세계가 수리 문자로 간단하게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 언어가 통일이 되어야 세계는 그 고도의 문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언어 문자 통일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법제도입니다. 그 한 30여 년 전에 지강현이라는 사람이 그 서대문 지역에서 그 무전유죄, 유전 무죄를 부르짖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체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러한 이 재판제도, 지금도 재판하는 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죠.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그 반란을 일으킵니까? 반란을 일으킬 이유도 없죠. 근데 그거를 그 어떤 정당에 치우쳐서 그런 재판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사법제도 빨리 뒤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행입니다. 사람의 언행이 항상 그 도덕군자와 같이 항상 정중하고 다정하고 친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의 이익에 맞으면 친밀하고 안 맞으면 험한 얘기가 나가는 그러한 이런 언행을 쓰고 있죠. 그 해인사상이라는 것은 해인자가 모두의 자 어질인 자입니다. 모두가 어질게 되는 그런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숭배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 개념하고는 다르게 노동은 사람은 누구든지 선사같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돈을 바라고 노동을 하죠. 앞으로의 노동 체계는 돈을 받고 노동하는 게 아니고 선사같이 노동을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디지털 문명 사회라는 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데모를 할 필요도 없고 혁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스스로 다 때가 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이 그 24시간을 줄 적에 몇 시에는 해가 뜨고 몇 시에는 해가 지는 그런 원리가 있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문예도 이제는 그 천광적 척도라고 해서 그 천광 하늘의 색을 사진 사육 모두 달성하는 그러한 문예의 시대가 됐다. 그다음에 문자 역시도 11조화 문자로서 그 다각 문자가 지향하고 모두가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문자 체계가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디지털 문명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이 문명을 기획하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도랑 정인철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로서 도랑 정인철 선생님에 대한 그 소개 말씀을 총 11회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영광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